ENFC 레고돌팔입니다. 일요일날 있었던 흥국과 페퍼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상으로는 흥국이 완전 낙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세트 스코어로 보면 낙승인데 1세트는 무난하게 이겼는데 2, 3세트가 둘 다 이기긴 이겼지만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페퍼도 강팀으로 좀 거듭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합에서는 아직 정비가 덜 돼서 좀 큰 차이로 졌지만은 이제는 손발이 맞아가서 그런지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 3세트의 이제 듀스 접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 3세트 다 흥국생명이 지고 있었어요. 페퍼가 이제 리드를 많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했었는데 2세트의 변곡점이 수지킴의 등판 이후로 전세가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3번의 시합을 했는데 3번 다 김채연이 일단 스타팅으로는 나왔습니다. 지금 봐서는 두리주아는 계속해서 스타팅을 해서 풀타임을 중간에 잠깐 바뀌는 거 말고는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미들브로커 한 자리가 김채연을 일단 스타팅으로 한 다음에 중간에 수지킴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두 사람이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채연은 피로 골절에서 회복이 돼서 뛴 게 저번 시즌 말부터 조금씩 잠깐씩 뛰기 시작했고, 수지킴도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한 시합에 풀타임으로 기용하는 것은 선수의 신체에 무리가 간다고 단자형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씩 좀 뛰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합에서는 김채연에서 수지킴으로 교체되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절묘했다. 그래가지고 수지킴이 인천 홈 경기에서는 최초로 등판을 하니까 관객들의 환호가 아주 함성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2대 19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넘어오는 공을 다이렉트 푸싱으로 수지킴이 일단 오랜만에 역전의 그런 변곡점이 되는 푸싱 득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트린지 감독, 자, 확신의 코드 쿤스트상 조트린지 감독, 조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넷이 아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최초 손에 닿는 그 순간을 봐야 됩니다. 그때 손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오바넷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최초 터치 때 손이 넘어가서 건드렸더라도 오바넷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손이 넘어가서 터치를 했는데 왜 아니라는 것이냐? 공이 흥국생명 진영으로 넘어오는 공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넘어오는 공인데 그거를 스킬로 밀어내는 거는 블러킹에 해당이 됩니다. 블러킹. 이게 또 근데 기록지에는 오픈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이 해석이 심판진과 그런 기록석의 재량이긴 하지만 넘어오는 공을 막는 거는 블러킹에 해당이 되는데, 블러킹일 때는 우리가 오바넷의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블러킹일 때도 오바넷의 규칙을 적용을 시키면은 너무 오바넷이 많아져요. 우리가 블러킹은 거의 다 대부분 손이 네트를 넘어서 상대 진영을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러킹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손이 넘어가서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조트린지 조 감독이 저거는 오바넷이다 그러면은 흥국생명에서는 아니다, 블러킹 과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반박으로 넘어가는 공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안 넘어가고 네트에 닿은 다음에 떨어졌으면은 우리 꼬꼬세타가 세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의 플레이를 방해한 오바넷이 우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중요한 거는 손 자체가 아예 넘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조 감독도 껌을 짝짝 씹으면서 쿨하게 인정하는, 표정은 불만족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서브건이 넘어갔고 옐레나가 20대 22가 됐고, 옐레나의 호수비가 돋보였고, 그거를 역시 야스민이 월드킴의 회심의 일격을 블러킹을 해버렸습니다. 하예진과 야스민 사이로 집어넣으려던 것을 야스민이 눈치를 채고 팔을 인코스로 많이 꺾어서 그 사이를 좁혔죠. 그래서 23대 22가 됐습니다. 자, 야스민이 감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허리 부상의 그런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체중을 많이 감량을 해야 되거든요. 얼굴이 많이 홀쭉해진 모습. 근데 얼굴만 감량이 되고 상체는 좀 그대로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23대 22에서 클러치박의 서브권. 자, 요거에서는 혼전 상황에서 수지킴과 흥국생명에서 겨우 볼을 살려가지고 때리기 어려운 공이었는데 약간 외발 이동성으로 킴이 성공시키는 장면. 이거는 보통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이게 각이 안 나오고 공이 너무 낮은 상태였고 돌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기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아마 연타로 넘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게 치면은 공 각도상 코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코스가 나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월드킴은 기지를 발휘해서 어차피 연타로 치면은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타로 치되 그냥 치면은 나가니까 일부러 이 한
이안비를 맞춘 겁니다. 이안비가 있는 코스로 그냥 강력하게 때려버렸어요. 얼굴에 맞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몸을 맞추고 터치아웃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얼굴을 맞춰가지고 사과하는 장면. 그래서 23대 21 아주 쫄깃한 스코어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의 호수비가 일품이었. 그래서 면 팀장의 서브권. 요번에 중요한 순간에서 오늘 클러치 바기 리시브가 전반적으로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요번 거는 단독으로 리시브를 해가지고 약간 튀긴 했지만 리시브가 터지지 않고 세타에게 비교적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스민이 또 킴을 앞에 두고도 대각선으로 호쾌하게 꽂는 장면. 요때는 이제 세트 포인트가 됐고 흥국생명은 4점을 내야 되는, 적어도 듀스로 가려면 3점을 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예진의 서브권. 자, 어려울 때는 월드킴에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해결하는 장면. 그래도 페퍼는 계속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매우 승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던 수지킴이 서브권이 도래하게 됩니다. 분홍색 머리띠를 메고 날카로운 서브. 자, 오지구형이 겨우 받아냅니다. 리시브가 안 좋다 보니까 꼬꼬 세타의 토스도 아주 정교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갔어요. 야스민이 이게 1점만 넣으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에이스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막판에 터치아웃을 주장해보지만 차이가 많이 났죠. 자, 그래도 세트 포인트입니다. 1점 차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청자들 사이에 조금 있었습니다. 자, 집중하는 모습. 근데 여기서 서브 에이스. 자, 이게 나가는 공인 줄 알고 사실 이 공은 오지구형의 너무 판단 미스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안쪽으로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수지킴의 평소 서브 스타일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무회전 서브라 가지고 날아가다가도 안쪽으로 뚝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공기의 마찰을 받아서 이번 거는 조금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지구형이 오늘 좀 바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거라고 판단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을 좀 잘못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비슷한 서브. 자, 서브. 요번에는 클러치 바게에게 향한 목적타를 오지구형이 카바를 해줬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언더토스로 꼬꼬가 올리고 이안비가 жил머지고 때렸지만은 수비가 됐습니다. 수지킴이 정확하게 디그를 해가지고 토스하기 좋은 공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지없이 월드킴에게 올라가는 거 연타로. 역전이 됐습니다. 보통 요럴 때는 팀의 해결사 역할을 맡은 공격수가 아까 야스민이 했던 거랑 같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힘이 들어가서 강타를 때리기 마련인데 허를 찔러서 연타를 해가지고 3번 자리이면서 네트에 거의 붙은 공으로 연타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꼬꼬는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코스가 앞쪽에 붙었기 때문에 후방 수비를 약간 하고 있었던 꼬꼬가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전이 되니까 조 감독이 작전 타임을 이렇게 하고요. 자, 다시 아까 그 서브 에이스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부채질 비슷하게 손짓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 공이 안쪽으로 오게 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부채질을 해서 공을 안쪽으로. 그러니까 비과학적이죠.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뭐 당구 치러 갔을 때 그 당구공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른쪽으로 부채질을 하는 비과학적인 부채질이지만 그 염원이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바깥쪽으로 나가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예, 대기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죠. 예, 그런 대지의 어머님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그 가이아라고 있잖아. 옛날에 그 유럽 신화 중에 방금은 이제 가이아 서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하는 모습. 서브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들어갔습니다. 이번 거는 근데 오지구형의 판단 미스라고, 아까처럼 판단 미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건 진짜 나갈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공이었어.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 엔드라인에 물리는 서브였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보통의 선수라면은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서브 미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라인 가까이로 때리기가, 그런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감행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얌전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예능이라든지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코트 위에서는 매우 과감합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배구를 하면서 월드킴과 같이 한국 배구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쭉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세트를 그렇게 이겼다. 이거는 오지구형이 뭐 미스라고 볼 수가 없고 너무 강력한 예리한 서브였다라고. 그러면은 3세트 한번 살펴볼까요? 예, 3세트도 손에 땀을 쥐는, 더욱더 땀을 쥐는 29점까지 갔기 때문에 엄청난 듀스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22대 23부터 보시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전위에 높이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블 스위치를 했는데요. 더블 스위치라는 것은 세터와 공격수
공격수를 동시에 바꾸는 걸 말하죠. 보통은 세타와 아퍼짓을 빼는데 양수민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양수민은 그대로 두고 후위로 간 MJ 대신에 세타인 박사랑을 투입하고 전위에 있었던 꼬꼬 대신에 박경현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서브건이 이제 페퍼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좀 블러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브로카 개념으로 박경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페퍼가 서브를 넣으면은 흥국생명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킴에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클러치박을 킴에게 매치업을 시켜서 마크를 했습니다. 킴이 공격을 딱 했는데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쪽 박경현으로 반격을 했는데 아무래도 박경현이 결정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디그를 해서 막는데 또 성공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노루 공격 몸따로 손따로 어택으로 킴이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23대 23이 됐죠. 그래서 전혀 있던 도구쿠상이 후위로 가기 때문에 원래 면팀장을 도구쿠상으로 바꿨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브와 수비에 강점이 있는 면팀장이 제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도구쿠상이 다시 벤치로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페퍼가 리시브를 받는 진영이기 때문에 좌우 공격 멤버를 바꿔서, 왜냐면은 공격을 해야 되니까 클러치박이 상대방 세타인 복덩 이원정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왜냐면은 아까처럼 클러치박과 월드킴을 매치업을 시키면은 클러치박이 공격하는 거를 킴이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이드아웃이 안 돌아가니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복동 이원정이 있는 쪽으로 클러치박이 이동을 하고 토스를 하기 위해서 아까 박경현이 원포인트 브로카 개념으로 들어왔었잖아요. 다시 꼬꼬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꼬꼬가 이제 전이었던 거죠. 그래도 높이가 낮지만 그래도 토스를 잘 해야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한 겁니다. 다시 이제 근데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교체는 못해요. 배구 규칙상 한 번만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못 나갑니다. 부상일 때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요번 사이드 아웃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클러치박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혜진까지도 리시브에 가담합니다. 미들브로카지만 가담을 해요. 그래서 하혜진이 서브 리시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잘 올라갔고, 그래서 그 토스를 받은 클러치박이 이원정이 있는 쪽을 노려서 직선타로 공격을 했는데 옐레나가 예상을 하고 자리를 지켜서 디그를 하는데 성공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공반전이 치루어지고 결국에는 꼬꼬가 킴과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점을 한 겁니다. 즉 클러치박이 상대적으로 공격을 하기 쉽게 하려고 이원정 쪽으로 매치업을 바꿨지만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다음번에는 월드킴이 꼬꼬를 앞에 두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손쉽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양날의 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대 23이 됐죠. 여기서 또 하혜진이 리시브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하혜진이 리시브를 잘하네. 이 사람은 아퍼짓을 했다가 페퍼에 와서는 미들브로커를 하는 사람인데 리시브 연습을 언제 했지? 고등학교 때 했나? 자, 그래가지고 좋은 리시브에 힘입어서 양수민이 득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도로공사하고 점점 벌써부터 비슷해지는 느낌이에요. 작년에도 리시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천이 리시브에 가담을 한다든지 그런 광경이 가끔 있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24대 24 다시 동점이 되면서 듀스가 됐습니다. 요때는 이제 양수민과 클러치박이 동시에 전위로 올라갑니다. 로테이션상 페퍼 팀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킴과 양수민이 마크를 하고 클러치박은 상대적으로 공격하기가 쉬운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월드킴이 양수민을 앞에 두고 강타를 쓰기보다는 지능적으로 연타를 올려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대 24가 됐고, 하지만 여전히 로테이션은 페퍼의 유리한 상황입니다. 클러치박이 이원정을 앞에 두고 있고 양수민은 킴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공방전을 한 다음에 그 로테이션의 이점을 이용해서 클러치박이 이원정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5대 25 다시 듀스가 됐어요. 그런데 클러치박이 후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전위에 각각 한 명씩 있기 때문에 킴과 양수민의 대결 구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대 25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킴이 후위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흥국생명은 킴과 옐레나가 대각에 있기 때문에 킴이 후위로 갔지만 걱정이 좀 덜 되죠. 왜냐면 옐레나가 전위로 가니까. 옐레나와 양수민의 대결 구도가 됐어요. 이번에는 양수민이 득점해가지고 다시 듀스가 됐습니다. 26대 26 동점인 상황에서 옐레나가 결정을 지어줘야 하는 상황이 와서 옐레나에게 반복적으로 복덩 이원정이 토스를 올려주는데 강력한 공격을 할 때마다 양수민이 강력하게 블럭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다행히 킴을 비롯해서 흥국생명 측에서 어택 카바를 적재적소에 했기 때문에 실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권이 페퍼 측으로 공격권이 넘어가게 돼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양수민이 강력한 대각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채흐라의 결정적인 블러킹이 장렬하게 됩니다. 김채연이 별명이 채흐라인데 이렇게 결정적일 때 외국인 선수의 일격을 블러킹 차단해가지고 공헌을 하는 경우가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 블로커다 이런 별명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27대 26 다시 앞서게 된 상황. 이제 이원정이 후위로 가게 돼서 흥국생명이 3명의 공격 가담자가 전위에 포진하게 됩니다. 좀 유리하죠. 그런데 양수민이 이제 득점을 또 했어요. 계속 양수민 몰빵이야. 페퍼는 전위에 있건 후위에 있건. 자, 그래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27 다시 듀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수민이 후위로 갑니다. 물론 양수민이 후위 공격도 능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리한 상황. 페퍼는 현재 전위에 꼬꼬랑 박은서랑 MJ가 있어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옐레나가 박은서와 마크 매치업이 되고 면팀장은 꼬꼬랑 매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매우 수월한 상황입니다. 옐레나가 손쉽게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대 27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목적타를 클러치박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렸는데 클러치박이 이때는 리시브를 양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잘 올라오니까 꼬꼬가 오늘 시합 최근 시합에서 약간 이동 공격 비스무리한 중앙 속공을 높은 성공률로 성공을 많이 시켰던 MJ에게 과감하게 퀵토스를 보내는데 요것이 라인아웃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베테랑이고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미들 브로카라 하더라도 중앙 속공이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MJ가 흥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실수를 하지 않았던 MJ가 한국 별명이 민주, 민정, 민지 다양한데 민지 양이 평소답지 않게 사이드라인 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가 된 줄 알고 흥국생명 벤치 멤버들이 우르르 몰려나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총총총 귀엽게 뛰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코쿤 감독이 약간 맥빠지게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합니다. 코트로 몰려 나왔던 벤치 멤버들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차분하게 벤치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흥국생명 박은서는 그 감정을 중단하는 그런 기능이 좀 좋지 않은가 봐요. 예. 기뻐하면서 퇴장을 하느라고 이제 종종 걸음으로 혼자 퇴장을 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판독은 하나마나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블로커 터치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노 터치로 판정이 났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코쿤 감독이 항상 껌을 씹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씹습니다. 마치 저 씹는 속도가 햄스터가 이제 다람쥐를 씹듯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씹듯이 굉장히 빨리 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턱 근육의 속도가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흥국생명이 세트 스코어는 낙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승을 했고요. 여자 배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 더비는 단자형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략 대결에서 단자형이 꼭 이겼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조코쿤 감독이 작전과 지략에서는 앞선 것 같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단자형이 훨씬 많았다. 템빨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페퍼저축은행과 조코쿤 감독의 가장 중요하게 남겨진 과제 클러치박의 리시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아무래도 면제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게 클러치박의 그 리시브의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장대하고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 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합 후기 영상만 남기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그 영상을 작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기획을 하고 있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현실상 여건상 좀 제작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피셜 배구 돌팔이였습니다.